네, 강프로입니다. 자, 블루엠텍 보겠습니다. 블루엠텍이 오늘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8월 5일 날 시장이 너무 안 좋기도 했지만 9,680원, 한 만 원을 이탈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한 12,000원 정도. 여기 8월 5일 날 시장이 10% 빠진 날이죠. 여기 이날 장중에 18% 정도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으니까 사실상 요 정도까지 하락한 건 시장에 대한 조금 하락폭이라고 보면 되고 12,000원 정도가 저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차트를 보는 것보다 이때 당시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고가 돌파, 신고가 종목군들만 매매를 합니다. 자, 고가 돌파, 신고가 종목군들만 매매를 하는 이유는 매물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어떻죠? 매물대의 저항이 없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여기 상장 이후에 7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매물대가 있기는 하겠지만 올라가는 구간이 그렇게 험난하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막 연단위로 물려있는 그런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을 봤을 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돌파 구간, 그렇죠? 언제부터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돌파 구간은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공모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모가 기준에서 왜 돌파를 한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여기 공모가 19,000원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오늘 종가 18,67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8,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이쪽 구간에서는 아예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그쵸? 작년 12월 달 정도에 청약을 한번 넣고 청약을 뭐 해봤자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겠죠. 자, 그리고 이게 뭐 의약품 관련된 그리고 유통 관련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매물대를 돌파하기 직전까지 왔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슬쩍슬쩍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단기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19,000원인 공모가를 돌파한 이후부터 나온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32,000원을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쉬었다가 다시 올랐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두산 로보틱스는 공모가가 26,000원인가 2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26,000원이죠. 두산 로보틱스 공모 확정가 그쵸? 여기 보면 최고가 공모 희망 밴드 최상단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26,000원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죠. 어디까지? 26,000원까지. 그러면 26,000원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구간. 그러면 26,000원을 돌파하는 구간부터 매매를 하는 거다. 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공모가가 기준 가격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그쵸? 쉬었다가 다시 고가 돌파한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12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쵸? 32,000원에서 한 달, 두 달 동안 12만 원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블루엠텍을 보시자고요. 블루엠텍은 공모가를 완벽하게 이탈을 했죠. 원래는 12,000원까지 빠지는 건데 12,000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시장이 폭락을 했고 시장과 함께 떨어졌다가 9,000원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빠른 회복, 그쵸? 9,000원 대비해서 2배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이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19,000원 직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도 19,000원을 넘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죠. 자, 그러면 이번에 19,000원을 넘어간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타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타점을 잡는 고가 돌파 타점을 잡았을 때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 실제 제가 매매한 타점이 나오는 화면인데 내용 보시면 고가 돌파한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그쵸?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즉 타점을 돌파하는 구간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고 그쵸? 돌파하고 나서 모든 걸 다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 단기간에 단 며칠 만에 10% 수익 구간을 만든 겁니다. 그쵸? 자, 아직까지 저는 19,000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블루엠텍을 아직 매매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목군들 그쵸?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했었던 STX
STX 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상승하는 구간에만 매매를 하죠. 돌파하는 구간에만 매매를 했을 때 단기간에 10% 수익, 36% 수익, 10% 수익은 어저께 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애초에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물량을 남겨뒀었던 걸 여기 시장 폭락 구간에 매도하지 않았고 빠른 반등. 왜? 고가니까 돌파하는 상황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돌파한 부분, 즉 올라가는 구간에서 누가 들어왔어요?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선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 기준에서도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뭔가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미래가치를 뭘로 반영한다는 거죠? 가격이 반영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보시면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그쵸? 정확하게 고가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3% 정도의 수익 구간, 단기간이니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태성이나 이런 종목군들, 아까 전에 STX 중공업 보셨죠? 30%대. 자, 태성은 이것도 역시나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소통방은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제가 뭐 시황이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알테오젠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맞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 30%씩 이렇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공유를 해드리고요. 실시간 타점이겠죠. 그렇죠? 이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 자, 무엇보다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는 기법에 대한 부분, 요거는 계속해서 제가 실시간 시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어떤 식의 내용인지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블루엠텍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신규 상장주다. 고가 돌파하는 거라고 하니까, 즉 신고가 구간이라고 하니까 여기 75,000원까지 기다리세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19,000원이 공모가였죠. 공모가를 돌파하는 상황이 이제 목전에 와 있다. 다음 주면 돌파를 할 겁니다. 자, 당장에는 뭐 시간에서 뭐 크게 뭐 거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뭐 바로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진 않겠지만 보세요. 시가총액이 2,000억인데 오늘 터진 거래만 뭡니까? 4,300억이죠. 자, 그럼 4,300억 거래가 터졌다는 건 상승했어요. 20%를 전부 다 올려가면서 산 겁니다. 누가 들어왔죠?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세력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추가적으로 올릴 자신이 있으니까. 왜? 공모가를 넘어가면 매물대가 확 떨어지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제가 어디랑 비교해 드렸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26,000원 공모가에 도달하지 않고 반등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고가 돌파를 한 순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 이게 단순히 차트를 이렇게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선반영 논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선반영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내가 손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 때문에 여기서 의약품 관련된 부분, 어떤 부분, 뭐 제약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같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것보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크게 올라갈 수 있고 그 변동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돌파한 다음에 하고요. 그 돌파한 구간을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했을 때 이런 식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30%씩, 18%씩, 14%씩. 자,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온 화면이고요.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게 매수고 S라고 되어 있는 게 매도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 그렇죠? 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 말고 라이브에서는 제가
기법 강의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두 가지 모두 다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가격에 대한 이해, 그렇죠.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블루엠텍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는 건지, 그 가격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블루엠텍의 실시간 타점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블루엠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 판단을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이해를 했을 땐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격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